자, 오늘 몇 강 할 차례죠? 몇 강이든가요? 해수 이겁니까? 아닌데. 염분할 차례 아닌가요? 96페이지. 아, 밀도 할 차례예요. 아, 이거 할 차례, C 할 차례예요. 네. 오나요? 자, 오늘 페이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바닷물의 밀도입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바닷물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자, 바닷물의 밀도입니다. 자, 바닷물의 질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질량은 어떨수록 질량이 커져요? 질량은 염분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염분 농도가 커질수록 여기죠. 염분 농도가 크면 클수록 같은 부피 속에서 질량이 커 안 커? 커요. 알겠습니까? 이걸 더 같다고? 염분 농도가 너희 어디까지 시간 들어가는데? 해수의 성질 어디까지? 밀도하고 이게 다 들어갔다고? 해수의 표충수나 이건 안 들어가고 오늘 14강까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상준아 갈 줄 알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염분 농도가 커질수록 뭐 한다고?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치? 질량이 커집니다. 그죠? 부피가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수온입니다. 수온. 바닷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낮아요. 물론 4도씨보다 다시 온도가 더 내려가면 부피가 살짝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부피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값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그죠? 수온이 낮을수록 뭔다고?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감소해요. 그래서 밀도값은 커집니다. 그죠? 근데 부피는 또 하나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수압도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근데 수압보다는 수온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수압보다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염분 농도에 바닷물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분 농도하고 뭐라고? 수온이야. 그래서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값이 커지고요. 염분 농도는 높을수록 밀도값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온과 그제 수온은 낮을수록 커지고 염분 농도는 높을수록 커집니다. 두 가지가 뭐에 미친다고? 영향을 미쳐요. 수압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해수의 분포의 변화 수온이 낮을수록 여기 줄 거 수온이 낮을수록 첫 번째 수온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어때? 질량이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압이 클수록 그죠? 수압이 크면 부피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큰 효과는 없어요. 어쨌든 얘도 효과는 미치긴 미칩니다. 그죠? 이럴수록 마다고 해수의 밀도가 많다고 증가해요.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을 뭐라고? 예, 밀도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려? 그죠? 네. 그래서 연직 분포를 봐요. 칠판 보세요. 여기 연직 분포를 보시면 그죠? 깊이 들어가면서 갈수록 처음에 온도가 어때? 이게 온도 곡선이지. 처음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 처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혼합층이야. 그죠? 그럼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수온 약층. 그러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일정하게 거의 유지가 됩니다. 온도가. 그죠? 그럼 밀도는 요가 뭐 하겠어? 반비례겠지. 그죠? 예, 밀도는 반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부피가 커서 밀도가 작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다가 밀도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온과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온도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물론 염분 농도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염분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온도가.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직 분포를 보시면 깊어질수록 밀도가 많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깊어질수록. 그죠? 예. 자, 표층과 심층 사이에서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밀도 약층이 있습니다. 밀도 약층. 수온 약층이 뭐예요? 밀도 약층이죠. 그죠? 자, 표층 밀도의 분포. 바닷물 표면에 있는 밀도의 분포입니다. 표면에 있는 물의 밀도 분포를 보시면 자, 표층 밀도, 위도에 따른 표층에서의 밀도입니다. 보니까 대개 보니까 위도 0도 지역에서는 뭐야? 밀도가 낮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밀도가 많다고 살 증가하죠.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돼요? 밀도 값이 살 증가합니다. 그죠? 수온은 오히려 내려가는데 올라갈수록 수온은 내려가는데 밀도 값은 이렇게 증가해요. 왜 그럴까? 저위도 지역이 밀도가 낮은 이유가 왜 그럴까? 상준아, 저위도 지역의 밀도가 낮은 이유가 뭐야? 표층 염분의 밀도 낮은 이유가. 봐봐, 위도 0도 지역에 밀도가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뭐야? 그게 강수량 때문이야. 비가 많이 와요. 알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크기 때문에 밀도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증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작습니다. 자, 밀도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수온이 낮고 낮은 위도 50도에서는 해역에서는 뭐야? 크게 나타납니다. 왜? 부피가 작아서. 그죠? 자,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은 해역에서 가장 작고 수온도 낮고 염분이 낮은 적도 해역에서 제일 낮아요. 그죠? 온도가 높으니까 부피가 많이 팽창했어.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도 낮아요. 그래서 질량도 작고 부피도 커요. 그래서 적도 지역이 뭐야? 염분이 제일 낮아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온이 작아지지. 수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서 뭐 한다고? 밀도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한 50도에서 60도 사이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가장 크고 여기 북반구 쪽에서 보면 다시 밀도값이 커지다가 여기 봐봐. 밀도가 커지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게 뭐야? 왜 그래? 해빙 때문에 그래요. 해빙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 밀도 곡선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요 그래프에다가 별표 해놔. 요 그래프에다가 별표 3개 해놔. 시험에 꼭 나와요. 잘 나와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크지. 맞지? 1, 2, 3, 4, 5다 이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커져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어디로 갈수록 커져? 이렇게 갈수록 밀도값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갈수록 밀도값이 많은 거야.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 등밀도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하고 밀도는 온도하고 염분은 다르지만 뭐 밀도가 같은 값을 가지는 지역을 뭐야? 연결한 선이야. 등밀도선이야. 밀도가 같은 선이야. 등밀도선. 밀도가 같은 지역을 이렇게 연결한 선입니다. 이렇게 밀도가 같은 지역을 이렇게 뭐 연결한 선을 우리가 뭐라 불러? 등밀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른쪽 아래 갈수록 마다고 밀도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수온은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줄 거. 자, 그런데 A 해수 봐봐. A 해수하고 B 해수를 비교해보면 염분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지. 아니, 염분도 다르고 수온도 다르지. 맞죠? 이거 보세요. A하고 B를 보시면 A의 염분은 대략 따지면 수온은 이만큼, B의 수온은 이만큼. 근데 A의 염분은 낮고 B의 염분이 높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밀도는 같단 말이야. A와 B는. 맞죠? 그죠? A와 B는 수온과 염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A와 B는 수온과 염분이 해수 A와 B는 수온과 염분이 다르지만 밀도가 마다 같아요. 자, 해수 A의 수온은 9도씨, 염분은 33.5 PSU, 해수 B는 18도씨, 그죠? 염분은 36 PSU입니다. 하지만 A와 B의 밀도는 마다 1.026으로 마더라 같더라. 그래서 온도도 다르고 염분 농도도 다르지만 이렇게 등 밀도 곡선에 의해서 같은 밀도를 이루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됩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미치는겁니다. 오케이? 밀도는 시험에 대빵 잘 나와요. 꼭 기억해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용존기체입니다. 용존기체라는 건 뭡니까? 해수 속에 녹아있는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해수 속에溶해되어 있는 기체. 자, 바닷물 속에, 그러면 해수 속에 어떤 기체 녹아있냐?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많이 녹아있겠지. 맞아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많이 녹아있는데 질소 기체가 일부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데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공기 중에서는요. 제일 많은 기체가 뭡니까? 질소죠. 얘가 78% 정도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 많은 게 산소 기체입니다. 얘가 21%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해가지고 세 번째 뭐 아르곤이 있는데요. 아르곤인데 우리 책에는 아르곤 뺐으니까 우리 아르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0.03%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고체 물질은 따뜻한 물에 잘 녹지. 근데 기체 물질은 어떻게 돼? 찬물에 잘 녹아요. 기체는. 그래서 어떨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잘 녹아요. 특이하게. 수온이 낮을수록. 알겠습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고요. 소금이 녹아 있으면 잘 안 녹아요. 기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체가 들어갈 자리에 소금이 녹았기 때문에 잘 안 녹아. 염분이 낮을수록 잘 녹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꽉꽉 눌러주는 뭐? 수압이 클수록 잘 녹아요. 요 세 가지입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이럴수록 뭐? 기체가 잘 녹아요. 용존기체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용존산소는 해양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해양생물의 호흡에 사용되기 때문에 용존산소는 농도는 해양생물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 기체야. 누구하고 누구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에게만. 자, 칠판 보십시오. 첫 번째, 요 별표. 그래프의 별표.
산소의 키포인트 가지시면 됩니다. 산소에. 산소 기체의 농도를 보니까 표층에서는 산소 기체의 농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1번. 높은 이유? 공기 중에서 산소 기체가 공급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표층에서는 공기 중에서 산소 기체가 자꾸 녹아오기 때문에 남는다고 산소의 양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예. 그죠? 공기 중에서 녹아도가고요. 그 다음에 표층에 있는 식물이, 해수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햇빛을 바로 받으니까. 그 광합성에서 뭐도 내나? 산소 기체도 내놔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층의 산소 기체인데 제일 농도가 제일 높은 거는 첫 번째, 해양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두 번째, 대기권으로부터 마다 공급된 산소 때문에요. 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바닷물에서 기체가 생물의 광합성으로 작용해서 녹아들어가서 그렇고 대기로부터 공급된 산소 때문에 이렇게 녹아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산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해요. 이렇게 가니까 한 1000m까지 산소 농도가 줄어듭니다. 왜 그래? 해양 생물의 호흡 때문에 그래요. 그죠? 표면에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것도 있고 대기 중에서 산소가 녹아드는 것도 있는데 조금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햇빛이 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 근데 거기 물고기 살잖아. 그지? 물고기들은 왜? 호흡하겠지. 그죠? 해양 생물의 호흡 때문에 산소 양이 급격히 감소해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있고 그 해양 생물에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또 뭐가 돼? 산소를 소비하게 돼요. 산소를. 100m까지는 해양 생물의 호흡과 생물의 자체가 분해하는데 소모되는 산소 농도가 급격합니다. 1000m까지예요. 그죠? 해양 생물의 호흡. 그 다음에 생물의 자체가 분해. 이런 때문에 산소가 소모됩니다. 그럼 알겠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감소하면 일정하든지 줄어들면 되는데 다시 여기 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늘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이 늘어요. 세 번째가. 그죠? 맞죠? 늘어나요. 이건 왜 이래요, 선생님? 이건 왜 그러냐면 심층수에서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심층수에서 급지방에서 물이 가라앉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 많이 용해돼 있었어. 그 심층수에서 산소 기체가 공급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심층수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뭐야 돼? 공급이 돼서 그래요. 심층에서 산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극해류가 표층을 해서 침강해서 해서 산소가 유입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극지방에서 극지방의 표층수가 침강해서 침강으로 인해서 산소 기체를 많이 공급해서 그래요. 요 세 가지 원인입니다. 산소 시험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상준아, 너 이게 나왔어 안 나왔어? 이 그래프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요.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양해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어땠어? 작았지? 그죠? 광합성에 쓰이니까 작았어. 작았는데 갈수록 뭐야? 증가하지. 이산화탄소 양이 생물 호흡 때문에 증가하다가 뭐야? 그 다음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돼요. 그죠? 자, 해수면으로부터 많은 양이 용해되지만 광합성에서 이용되겠다. 광합성에 이용돼요. 광합성에 작용하여서 이용되기 때문에 표층에는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깊이 갈수록 광합성 양이 감소하고 호흡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면서 수압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가 많다고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다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화에 풀어봐.
사탕 드실래요? 자,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자,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장에서 있어요. 해양에서 등 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수직 방향입니까? 위도와 나란하죠.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죠.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까닭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죠? 혼합층 아래에서 깊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을 심해층이 아니고 수온 약층. 수온 약층에서는 혼합층과 심해층에서 물질 교환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그지? 염분을 증가시키는 거 요인. 증발량의 증가, 해수의 결빙. 요 두 가지. 그죠? 수온과 염분을 밀도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 수온과 염분을 밀도와 함께 나타낸 거 뭐야? 등 밀도 곡선이제. 그제? 여기 있는 거. 그죠? 염분 수온도 TS도 이제 수온 염분도 TS도. 그죠? 수온 염분도 TS도라고 합니다. S도. TS 뭐? TS도. 수온 염분도라고 할까요? 다음.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많을수록 낮을수록.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높습니다. 자,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뭐라 불러? 용존기체라 부르지. 용존기체. 그죠? 바닷물 속에 나와 있는 기체. 자, 다음 중 해수의 분포에 대한 설명, 용존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치 않은 것을 연습하십시오. 해수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그치? 찬물에 잘 나가요. 뜨거운 물보다. 돼요. 해수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염분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염분이 높을수록 감소하죠.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은 까닭은 해양생물의 호흡이 광합성. 해수의 표층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농도가 높은 까닭 해수의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높지 않습니다. 산소가 훨씬 높아요. 그죠? 광합성과 공기 중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돼요. 네. 자,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고 넘어갑시다. 쭉 다 풀어오십시오. 자, 해수의 표층 순환입니다. 자, 대기대 순환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대기대 순환을 보시면 지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뭡니까? 저위도 지방입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를 우리가 고위도 지방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고위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위도 0도죠. 그죠? 여기가 위도 90도입니다. 그죠? 여기 갈수록 위도 90도가 됩니다.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위더빌로 보면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위도는요,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죠? 고위도로 갈수록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점점 감소해요.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커져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저위도는 뭐야? 태양 에너지가 남아. 고위도는 부족해. 저위도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 고위도는 온도가 계속 뭐야 돼? 내려가야 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져 있어. 왜? 저위도에 남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야? 고위도로 옮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위도에서 남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시켜줘요.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위도로 계속 옮겨줘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다고?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도별로 보면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맞아요. 돼요. 그래서 칠판 보세요. 대기의 순환을 보시면 저위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쭉 가가지고 어디가 제일 차냐면 위도 90도가 아니어도 제일 차가워요. 그럼 고위도에서 내려와야 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 거야. 그죠? 그럼 북반구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 겁니다. 그죠? 남반구에서는 상승한 공기가 남반구 쪽까지 쭉 가요. 그래서 하강에서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그죠? 네. 남반구에서는 이런 식의 방향이 이렇게 불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돼요? 네. 그죠?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항상 무슨 풍만 불어야 돼? 북풍만 불어야 돼.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 남반구에서는 항상 남쪽에서 불어오는 뭐가 불어야 돼? 남풍이 불어야 돼요.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불고요.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남풍이 이렇게 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불어야 돼. 근데 실제 지구에서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대기도의 순환이 생겨요. 왜? 지구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대기 대순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 30도, 60도가 됩니다. 그죠? 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요. 저 극지방 같은데 안 가요. 30도에서 뭐 합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이렇게 불 수가 있어요. 이 무슨 풍이야? 무슨 풍입니까? 이걸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실제는 이게 봐봐. 실제는 얘가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직선으로 안 불고 어떻게 돼? 휘어져서 불어요. 그죠?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아이고 쏘리. 이런 식의 바람이 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죠?
30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 편서풍이라 불러요. 그래서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 극동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이런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구 자전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이런 대기세 북반구의 세계, 남반구의 세계인 이런 좀 복잡한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져요. 그죠? 바람은 항상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바람이 부는 쪽은.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압?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무슨 기압? 고기압. 여기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해요.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표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그런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 보십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거대한 세 개의 거대한 순환 세포를 이루어서 지구 전체적인 대규모의 순환입니다. 이걸 대기대순환이라고 불러요. 발생 원인 위도에 따른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요것 때문에 위도에 따르면 생각 못해도 되고. 적도와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서 나란한 적도와 극 사이에 하나의 큰 대기대순환을 형성합니다. 그죠? 네. 저기도에서는 온도가 높고 고기도에서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 봐봐요. 저기도에서는 남아요. 에너지가 이만큼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고. 그래서 저기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이만큼 남아. 근데 고기도 지방은 뭐야? 에너지가 이만큼 부족해. 그래서 저기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 쪽으로? 고기도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저기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기도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큰 하나의 대기대순환이 생겨. 저기도에는 에너지가 남아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고기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차가운 공기가 뭐야? 해경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큰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가 만들어진다고? 세 개의 복잡한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져. 세 개의 대기대순환이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 보세요. 자, 여기서 강성한 공기가요. 0도에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무역풍이거든요. 0도에 3, 4 무역풍을 만드는 요런 순환이 생겨요. 이런 순환을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편서풍을 만드는 요 순환 편서풍을 만드는 요 순환 이걸 우리가 뭐라 무슨 순환이라 불러? 뭐라 순환 불러? 페렐 순환이라 불러요. 극지방에서 극동풍을 만드는 요 순환 이걸 우리가 극순환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북반구에서만 이런 큰 세 개의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져요. 세 개의 대순환이. 오케이? 네. 그죠? 여기 있네. 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인데 헤들리 순환은 3도에서 30도에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적도 지역의 상승 공기가 30도까지. 자, 페렐 순환은 30도에서 뭐야? 하강 공기가 다시 극지방하거든. 30에서 60순환. 60도.
극순환은 60도에서 몇 도? 극지방까지. 그죠? 근데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패렐 순환이 무슨 순환이야? 극순환이 아니고 직접 순환이 아니고 무슨 순환이야? 간접 순환이야. 패렐 순환이 간접 순환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접순환입니다. 자, 왜 직접 순환이고 간접 순환이냐 하면 잘 봐요. 헤들리 순환하고요. 극순환은 열대류에 의한 순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 헤들리 순환은 위도 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서 가다가 지구 자전 때문에 극지방까지 못 가고 이렇게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져요. 휘어져다가 어떻게 30도에 꼬로박아요. 그죠? 0도하고 30도를 비교해보면 0도가 온도가 높아 30도가 높아. 위도 0도 지역의 온도가 높아 위도 30도 지역의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지 그제.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압이 생겨요. 위도 30도 지방은 위도 0도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해요. 고기압이 생겨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죠? 여기가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압이고 저기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순환 봐요. 자, 한대전 극순환 보면 90도하고 60도 사이야. 90도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60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90도에서 하강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패렐 순환을 보세요. 60도하고 30도하고 60도 두 개 비교봐. 30도가 온도가 더 따뜻해? 60도가 따뜻해? 30도 따뜻하지? 30도에 있는 공기가 온도 올라가서 60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불어요. 왜 그래? 봐라. 헤들리 순환이요. 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돼요. 이게 뇌도 60도에 상승한 공기 이렇게 돼요. 여기서 두 개의 순환이 생겨서 이렇게 가요. 이 순환 때문에 사이에 껴은 패렐 순환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거야. 열대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요 두 놈이 여기서 막 돌리니까 헤들리 순환이 여기서 나도 돌아가려면 못했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대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순환이에요. 근데 저 패렐 순환은 뭐 간접 순환입니다. 열대류에 의한 순환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열대류에 의한 순환이 아닌 뭐 두 개의 순환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간접적인 순환이 뭐야? 패렐 순환이 되겠다. 돼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순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알겠어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슨 풍이라 불러? 우역풍이라 불러요. 패렐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을 불러? 편서풍이라 불러요. 극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지상의 바람을 뭐라 불러? 극동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순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 합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졸아요? 네. 사탕 하나 넘어가요. 선생님도 나도 어제 저녁에 12시에 마쳤거든. 11시 반에 마쳤어. 고3이 뒤에 어제 타임에 좀 일찍 마치자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마쳐가지고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피자 시켜놨다고 아빠 빨리 오라고 그런 거야. 원래는 10시 반에 마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늦어가지고 내가 11시 반에 마쳐 들어갔어. 그래서 피자 먹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다가 그래서 씻고 나서 떡 누우니까 2시더라고. 2시 잤어. 2시 자가지고 아침에 선생님이 10시 수업이 있었거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특목고 수업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서 2시까지 과거란다. 고3 수업이 하나 있었어. 고3 1대1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9시 되면 좀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자다가 딱 있는데 눈 딱 떴는데
딱 떴어. 딱 떴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50분이야. 5시 50분. 2시 됐는데 4시간 잤어. 그제 그래서 더 자도 되겠다. 딱 보니까 6시간 됐어. 10분 남았어. 더 자도 되겠다 싶어서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요, 선생님? 그지? 나이가 드니까 그래. 난 내 주변에 있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랬대. 10시에 자든 새벽 1시에 자든 새벽 3시에 자든 이 사람은 4시만 되면 딱 눈이 떠진대. 미칠 것 같대. 4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아침 일 나가지고 뭐 책을 보든가 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일찍 씻고 그냥 회사까지 걸어가거나 하든가 하든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속으로 생각했어. 왜 잠이 안 오지? 그랬거든. 스트레스 때문이래.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니까 그거 좀 심한 경우라고 그 수면제 먹으라고 그렇게 했대. 내가 물어봤어. 낮에도 잠이 안 와요. 낮에도 잠이 안 온대. 낮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한 번씩 나도 눈이 딱 뜨지더라고. 근데 어제는 딱 해서 자가지고 딱 났어. 그래서 6시에 나왔어. 10분 더 눈이 잠이 안 온다고 해가.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으면 됐겠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소파에서 뒤찌그리면 됐겠는데 핸드폰을 잡았네. 핸드폰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8시야. 2시간 동안 핸드폰 연락해 봤어. 핸드폰 보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자러 가야 되겠다 해서 8시부터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오는가. 눈이 말똥말똥 해서 그래서 9시 조금 넘으니까 잠이 싹 들다가 딱 깼거든. 가야 돼서 9시 반에 일어났어요. 안 잤어 거의. 나 오늘 4시간 잤어요. 근데 잠이 잘 안 와요 지금. 근데 서 있으면 잠이 안 올 건데 나도 앉아서 수업을 하니까 이거 하면서 앉아서 수업을 하니까 자꾸 잠이 와요. 오늘 잠이 별로 안 오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나 봐요. 바구나 너 때문에. 어? 지난주 왜 안 왔어 이 새끼야 그래. 돼지야. 내가 수업 한다 했잖아. 응? 박상준 너희도 안 왔지? 니는 왜 안 왔어? 니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대. 전화도 쉽대.